지금 뭐 가을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우리가 음력으로 8월 15일인가 추석이 지났단 말이에요. 보통은 8월 한가위 이러면은 날씨가 우리가 좋은 나라잖아요. 이제 비 오는 것도 끝나고, 그리고 하늘이 청명하고, 그리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비추고, 뭐 고추 같은 거 내다 말리기도 좋고, 뭐 이렇게 말리는 것들을 많이 말리잖아요. 여름 동안에 습했던 것들 다 말리고, 또 여름에 이제 사용했었던 이불도 내다 말리고, 옷장도 말리고, 그 이제 겨울옷하고 환절기 이제 옷도 바꿔야 되고, 요러는 때잖아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저기 보름달도 못 봤잖아요. 비가 계속 와서. 비가 그냥 일주일이면 2번, 3번을 이렇게 계속 내리니 우리나라가 비의 나라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을 보통 무슨 계절이라 그래요? 응? 청고마비의 계절, 또 뭐 독서의 계절 뭐 이러잖아요. 그만큼 날씨가 좋아서 이제 청고마비의 계절이라는데, 그 청고마비의 계절이 뭐예요? 그 한나라가, 그 중국의 한나라가 맨날 흉노족들한테 흉노족이 쳐들어와서 지니까, 흉노족이 힘이 워낙 세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막 흉노족들이 한나라를 지금, 한나라는 항상 불안했잖아. 언제 또 저 힘센 놈들이 말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를 짓밟을지. 그래서 이제 이 한나라 사람들이 만든 고사성어잖아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이 찌기 시작해. 그 말이 뭐예요? 하늘이 높고 청명해지고 말이 살이 찌기 시작하면 어떻게 흉노족들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아주 그 불안과 초조감과 슬픔을 담고 있는 성어예요, 그게.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청고마비의 계절이 왔다. 그러니까 뭐 하늘 높고 말이 살찌니까, 우리도 살찌고 좋구나. 뭐 이런 건지 알지만, 한나라에서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냈던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청고마비가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 흉노족이 못 내려오게 생겼어. 그렇죠? 예. 계절이 이렇게 바뀌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육체라고 하는 몸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홀로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 있죠? 지금이 홀로세거든. 신생대 끝자락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신생대, 이제 이 신생대 시대를 사실 잘 알아야 우리 인류가 어디에서 어떻게까지 왔는가 그 과정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지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게 아주 예비 상식으로라도 좀 알게 되면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기 때문에 존재와 존재를 바라보는 식견과 안목이 달라진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무슨 박사가 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폭이 넓고 깊어지다 보면 나 한 사람이란 사람이 여기 달랑 그냥 이렇게 달랑 생겨난 게 아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몸받아 딸랑 온 게 아니구나. 그 부모님은 또 어디서 왔으며 그 부모의 부모는 또 어디서 왔나. 그럼 인류는 어디서 왔냐. 그 인류가 오기 이전은 그럼 어땠었냐. 그 앞에는 또 어땠었냐. 그럼 지구의 역사는 어땠었냐. 이렇게 알다 보면 지구에 와서 잠깐 살다 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막 그냥 이 생각에 가두어져서 하나의 생각에 가두어져 갖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진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을 툭툭 트고 나가야 된다 이거지. 생각이 안 나 이러죠. 그럼 생각이 브레인 안에서 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생각을 누가 하게 하나? 우리 인간의 몸뚱이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존재인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암 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바위. 그 바위를 보고 그냥 쳐다보면 안 돼. 왜 인간이 그렇게 바위를 바라보면 그렇게 바위에 의지하고 좋아할까? 우리가 바위에 다 얻어서 쓰니까. 뭐 저 조개 여러분들 드시잖아요. 그 조개 껍질이 뭐예요? CaCO3, 석회암. 바위잖아요. 바위 덩어리에서 갖다 쓴 껍질을 갖고 지 몸뚱이 이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바위에서 암석에서 얻어다 쓰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몸에 척추, 당상 뼈가 있잖아. 칼슘 성분이니 뭐, 그렇지? 뭐 칼슘 그것만 있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인 성분, 뭐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머리 안에 생각을 돌린다. 내가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게 누가 합니까?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하잖아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왜 먹으라 해요? 그럼 칼슘은 뭐고 마그네슘 뭐예요? 다 암석 바위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것들도 다. 바위땡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돌머리라 그랬나 봐.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암석과 우리가 전혀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
예, 이 유기체의 몸뚱이 안에 뼈대를 이루고 있는 뼈, 그 뼈 자체도 다 암석에서 빌려다 쓰는 거잖아. 조합해서.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간이다 해서 인간 따로 있고 저 바위 따로 있고 저 식물 따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왜 불교에서 둘이 아니라는 불이사상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저기 바라보고 우리 반야심경 읽으셨잖아. 반야심경의 내용이 지금 이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존재가 하나씩 혼자 달랑달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다 유기체적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이 뭐예요? 연기잖아요. 연기법. 연기가 뭐예요? 뭐 불태웠을 때 연기 나는 게 연기인가요? 이것으로 인하여 저게 있다는 게 연기법이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저게 있는 거야. 서로 연하여서. 예. 그래서 인과라 그러잖아. 인하여서 과 결과가 온다는 거잖아요. 연기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깨달음 자체가 연기사상이잖아요. 연하여 모든 것이 일어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이 있어서 어떤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 연하여 이것이 합해져서. 그래서 오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뚱이 전체를 오온이 결합했다 그러죠. 근데 반야심경 좀 전에 읽으실 때 뭐라 그래? 예, 오온이 뭐라 그랬어요? 공하다 그랬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오온 자체가 원래 공한 것이었다. 예.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인연법에 의해서 조합을 해서 만들어졌어. 그래서 임시 빌려 쓰는 그릇이에요. 임시 빌려 쓰는 몸뚱이라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알아가기 시작하고 귀가 뚫리면 자기의 생각 하나를 굴리는데도 암석을 빌려다 쓰면서 저 바위 덩어리에 있는 것을 갖다 쓰면서 내가 생각 하나를 잘못 굴린다는 건 내가 암석한테도 미안한 일이구나. 이 바위한테도 참 미안한 일이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쨌건 이제 우리가 이런 육체라고 하는 이 몸뚱이가 참으로 유약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지금 제가 홀로세라 그랬어요. 홀로세는 빈기와 간빈기를 놓고 봤을 때 빈기와 간빈기의 주기가 오고 가는 중에 지금 우리는 간빈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 간빈기지만 남극 있고 북극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남극 있고 북극이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 지구에 있었을까? 아니거든요. 남극과 북극이라고 하는 얼음 덩어리, 땅 덩어리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지구에. 예. 아까 이야기한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올 때 그냥 듣고 흘리셔도 돼. 들어만 보셔. 에오세라고 하는 시기, 올리고세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올리고세라고 하는 시기에 남극이 있다고. 남극 대륙이라고 하는 건 그때 빙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고선 지금 북극이라고 하는 저 북쪽의 그 얼음덩어리 땅은 250만 년밖에 안 돼요. 예. 아주 애기요. 지구의 전체 역사에서 놓고 볼 때 아가야야, 아가야. 예.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다 보면 북극과 남극이 원래 이 지구가 있을 때부터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전엔 있지도 않았어. 공룡이 살던 시절에는 북극, 남극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죠? 위아래로 이렇게 얼어갖고 빙기, 간빙기를 하나 얼어있는 땅덩어리가 위아래로 받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더워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온도가 요만큼만 올라가도 우리 뭐 지금 헐떡거리잖아요, 여름에. 얼마나 땀 흘리고 덥습니까? 그쵸? 그러고는 뭐, 또, 추위는 또 얼마나 또 춥다 그래. 추위와 더위, 난리라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극 시대고 북극이고 간에 이 빙기가 있기 이전서부터 말이에요. 여러분, 바퀴벌레. 응? 바퀴벌레, 지네, 노내기, 뱀, 잠자리. 걔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그 전서부터 있었던 조상들 아니에요. 우린 바퀴벌레를 때려잡아야 되는 걸로 알지만 바퀴벌레는 우리가 때려잡아도 절대 없어지지 않아. 그렇죠?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더위와 엄청난 추위를 견뎌낸 생명체들이 바퀴벌레 되시겠고, 지네 되시겠고, 노내기 되시겠고, 뱀 되시겠고. 아시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유약해. 온도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 못 견디잖아요. 못 살아. 아주 초토화가 돼요. 근데 얘네들은 인간의 더위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더위. 아주 쪄서 죽는 정도의 더위. 그런 날씨에도 살아남은 종들이고요.
어마어마하게 얼어서 땅이 다 얼어가지고 완전 빙하로 그냥 덮였는데도 그런 속에서도 지죽은 듯이 있다가 딱 살아난 생명체들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그런 생명체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뭐 벌레가 물리면은 막 그냥 부어오르고 막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잡아야 된다 하고 막 약도 사서 막 바르고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인간만을 위해서 어떤 생명체들에 대해서 그런 생명체들을 우리의 의도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참 아니구나. 그러니까 왜 불교에서 불살생계, 5개 중에 불살생계를 1번으로 넣으셨을까? 부따께서.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어떤 생명도 죽기를 원해서 태어난 건 없다는 거지. 그 어떤 생명, 그게 바퀴벌레일지라도 인간에게 해악을 주니까 우리가 물리치고 없애고 막 인간이 사는 동네로부터 없애고 이러는 거는 뭐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의 생명을 완전히 멸종시켜야 된다고 멸종 안 된다는 거지. 예.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위와 추위를 이겨낸 종들이라는 거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행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자비를 행하나 그러잖아. 어떻게 자비심을 줘라고 하지.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자비의 성품을 더욱더 키우라는 거지. 자비심을 내면 낼수록 그 자비심을 어떻게 내겠어? 뭘 알아야 내가 자비심이 나지. 모르면 자비심도 안 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은데 어떻게 자비심이 나겠어요? 아는 것만큼 그렇구나. 이해를 할수록 자비의 마음과 이해심이 생긴 것만큼 자비심도 생기고 연민심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 스터츠라고 하는 마음 다스리는 그 공부 법을 알려주시는 그 뭐 박사님인지 뭔지 모르나 그런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 그러니까 마스터로서 사람들한테 이제 마음 공부 지도도 하고 이러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파킨슨이 걸렸어.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몸이 둔해. 그러니까 활동하기도 어려워. 굉장히 부자연스럽지. 일단 파킨슨 병을 여러분도 보셨기도 했고 알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고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치매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파킨슨 증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일단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파킨슨 증상을 앓는 분들을 보면 도와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움의 손길을 줄 방법도 없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바라봐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파킨슨 증상 있는 분을 가까이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사람. 한 번도 못 본 사람 손 드는 게 낫겠네. 난 직접은 못 봤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직접은 못 보셨어요? 파킨슨 앓는 분을? 아, 그러셨구나. 파킨슨 증상을 앓는 분이 실제로 이게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설명하기가 사실은 참 어려워요. 그 증상 가지신 분이. 제가 인도네시아에 4월 초파일 법문하러 갔을 적에 유나 방송,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아드님인가 누구 도움을 받아갖고 제가 법문하는 그 법당을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파킨슨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초파일 법문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저를 보려고 그 법당으로 오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스님이 효경스님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여기 있는 나 있는 데까지 여기 발걸음 하나를 디디는데 발걸음이 안 디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있어. 발을 디뎌야 된다. 그런데 파킨슨 증상 있는 분은 발바닥이 땅에 붙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옮겨지질 않아. 네. 그래서 다리가 옮겨지질 않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뇌 안에서 이게 근육의 문제라거나 다리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브레인 안에서, 뇌 안에서 특정한 뇌를 움직이는 신경회로 자체가 억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부분이 이제 그냥 한번 듣고만 지나가세요. 우리 뇌 안에는 중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미드브레인. 그 중뇌라고 하는 부분에 흑질 치밀부라고 하는 흑질부가 있어요.
용어 처음 듣지만 한번 들어보셔요. 흑질 치밀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가 뭐 하는 부위냐? 도파민을 생성하는 곳이에요. 도파민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흑질 치밀부에서 도파민을 생성해. 근데 그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사멸된 거예요. 예. 그래서 도파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세포 자체가 사멸이 되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지질 않아. 그래서 이게 억제했다가 풀어졌다, 억제했다 풀어졌다를 자동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억제만 하고 있으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부분은 운동을 시작하거나 조절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도파민이 나와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 들으면 고개 끄덕끄덕 이것도 다 운동 조정이에요. 그게 조정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질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줄어들어. 그게 줄어들면 기저핵이라고 하는 게 있어. 마이샬 강갈리아라 그러는데, 그래서 베이샬 강갈리아라고 하는데 그 기저핵이라 그래. 예,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지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브레인을 공부해야 돼서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그 기저핵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본에는 신호가 너무 약해. 그 신호가 약하니까 신호 전달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터지면 어떻게 돼? 우리 화면 못 보잖아요. 그런 형식의 인터넷이 안 터지는 것처럼 신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주춤 이러면서 안 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까지 발 한 걸음 떼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숟가락 같은 거 뭐 이렇게 숟가락에다 밥을 얹어서 내가 떠먹는다. 그럼 숟가락에다가 밥을 떠갖고 내가 떠먹으려고 할 때 떴는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멈춰져. 그러니까 그냥 밥을 떴는데 다 흐트러지지. 이렇게 다 천지. 그리고 이게 입까지 안 오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뻔한데, 생각은 뻔한데 알고 있는 거야, 다. 근데 이게 운동신경이 작동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파킨슨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파킨슨은 도파민 자체가 안 나와서 사멸돼서 도파민 신경세포 자체가 사멸돼 온 거라 기쁘고 즐겁고 웃고 막 이러면 나오는 게 도파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하나 즐거운 게 없어. 외로워. 고독해. 뭘 봐도 시큰둥. 스님 법문 듣겠다고 왔지만 듣는데 귀에도 안 들어와. 시큰둥. 예를 들면 말이에요. 내 이 감정이 안 일어나진다 이거지. 그러면 도파민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도파민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운동신경이 발달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도파민이 팍팍 터지니까 막 손흥민 선수 나르잖아요. 안 그래요? 막 이건 운동장이 아니에요. 그냥 날라 그냥 사람의 몸이, 그죠? 도파민이 막 쏟아지는 거지 그냥. 근데 그게 또 너무 도가 넘쳐서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 흥분 상태가 왔을 때 흥분 상태가 미쳐버리는 거지. 도파민도 너무 나와버리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피하고 도망 다녀. 눈을 질 건가 도망 다니면서 안 마주치려 그래. 그것도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지. 예,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누가 오든지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 인사하고 갈 수 있고 또 받아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별일 없죠? 뭐 이런 정도. 근데 이 정도로 오고 가는 게 안 돼. 그럼 도파민이 안 나온다는 거지. 예. 그렇죠? 자기가 점검을 하셔야 돼. 어쨌건. 그래서 이제 그 증상 때문에 뭐 약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약물도 먹고 또 내지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하기도 하고 약물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파킨슨 증상이 있는 분을 걷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땅에다 금을 그어. 이게 금을 그어 놓으면 이 전두엽하고 눈의 시각, 눈으로 보고 전두엽이 그때 이 시각에 이제 신호를 주지. 서로 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금이 그어져 있으면 이 금을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알아. 그래서 움직인다는 거지. 금이 안 그어져 있으면 못 가. 주춤거리다가 그냥 시간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딱 그어주면 그래서 뭐 줄자로 이렇게 줄 그 끈 있잖아. 노끈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줄을 놔준다든지 이러면은 눈으로 보고 전두엽이 딱 보는 순간 그때는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옮겨가고. 이걸 연습을 시키고 뭐 이래요.
어떤 파킨슨에 대해서는 알아놔야 돼. 치매와 파킨슨 이 두 가지가 현대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고 미국에는 파킨슨 증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고독하고 외롭고 즐거움이 없어. 그리고 사람을 상대를 안 해.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그 뇌과학자들이 브레인 논문에 많이 나와. 자연만 1년 12달 365일 쳐다보고 앉았어. 그럼 자연은 왜? 그 산이요, 그 하늘이요, 그 나무요, 그 계곡이요. 그러면 걔네들이 나한테 꼭 말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자연 속에 들어가서만 살게 되면은 건강할 것 같지만 건강한 사람도 있지, 물론. 왜?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런데 자연만을 상대하다 보면은 말할 일 없지 상대할 일 없죠. 근데 어떻게 돼? 인간 사회에 나오면은 인간 사회는 눈과 눈을 마주 봐야 되고 몸짓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몸짓의 언어를 해석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눈치를 돌려야 되니까 눈치를 브레인이 돌려야 되니까 전두엽이 발달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람 속에 살면서 눈치가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시베리아 벌판에 갖다 놔도 산단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열사의 사막인 아프리카 어디를 갖다 놔도 한국인은 다 살아낸다. 그 말 하죠? 한국인은 어디 갖다 놔도 산단 말이에요. 사계절이 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5천만 국민이 5천만 중에 적어도 4,800만이 뉴스를 보든 뭘 보든 아파트도 다닥다닥 붙어있지 그냥 옆 위아래층 하는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붙어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그래서 심리적 병도 많이 오지만 눈치도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파민이 나오게 하려면은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사람과 사람을 마주 보라는 거예요. 쳐다보고 말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부가 한 집안에 살면서 마주 안 보고 사는 집 많다 그러대요. 일단 얼굴을 안 마주보지 않고 눈을 안 맞춘다 그러더라고. 네, 눈 안 맞추고 말만 해. 그러면은 도파민이 안 나와요. 왜? 도파민은 눈으로 마주 볼 때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 지금 저 보고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보잖아. 뭔지 모르게 기분이 괜찮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법문을 해 지금. 여길 쳐다보. 여러분이 내 눈을 볼 수가 없어. 그럼 어떨까? 이상하죠? 도파민이 안 나와. 이거 사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법문을 내가 하고 있는데 다 돌아앉아. 다 돌아앉았고 내가 보지도 않는 데다 대고 말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 전혀 이게 씨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 스터즈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제 파킨슨이 걸린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활동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날 해야 되는 매일매일의 일상을 미리미리 아주 사소한 작은 것부터 계획을 짜. 그게 계획하지 않고는 행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뭐 다음에 뭐 하고 뭐 다음에 뭐 하고 이거 계획을 다 짠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계획 짜냐? 누웠지요. 아침에 눈 떴지.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계획에 다 들어가야 돼. 파킨슨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날 때 계획하고 일어나나요? 벌떡 일어나지. 화장실 가는 거 계획하나요? 양치질하는 거 계획하나요? 밥 먹는 거 계획하나요? 그냥 순서대로 돌아다니죠. 파킨슨이 있으니까 이분은 전부 계획을 짠다 이거야. 그래서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일부터 하는데 왜? 몸이 뒤틀리니까. 정상적으로 안 일어나지거든요. 그래서 뒤틀린 몸을 스스로 일으켜야 되니까 아주 천천히 이거부터 다 계획을 해야 돼. 하나하나를 일으켜 세워.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자기에겐 파킨슨이 온 게 역경이 온 거잖아요. 괴로움과 고통에 역경이 왔잖아요. 했더니 역경이 닥쳐왔다고 하는 이 순간은 나에게는 다시 새롭게 살아볼 기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획이 필요 없이 살았던 삶을 아주 사소한 하나하나를 계획을 해야 돼. 물을 마시려면 저녁에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물 마셔야 되면 미리 물컵을 머리맡 어디에 갖다 놔야 된다든지 걸어 나가서 물 마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계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역경이 닥쳐오는 순간 그것이 나는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엑스파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엑스파트가 뭐냐? 엑스라는 건 아니야. 하지 마.
포기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마, 포기해 라고 하듯이 X파트, 나에게 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붙어있는 파트너처럼 움직인다. 그렇잖아. 그래서 매사에 비판하는 것을 X파트라고 이분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또 자기의 또 하나의 자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해, 이분이. 그런데 이 X파트라고 하는 이 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성장을 방해도 하고 나의 잠재력을 차단시키고 또 당신을 망가뜨리게 될 거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X파트를 자기는 악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우리 불가에서는 그런 걸 보살이라 말하죠. 그런 게 왔을 때 보살이라 생각하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선물 받은 거다 생각하라 이러잖아. 근데 이분은 그걸 악당이라고 이름 붙여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악당은 뭐라고 말하냐? 그거는 불가능해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가 뭘 하려는데 불가능해. 나 나가서 테니스 할 거야. 파킨슨 걸린 사람. 테니스 할 거야. 그럴 때 이 안에서 X파트가 뭐라 그랬어? 불가능해 라고 말할 것이다.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 다음에 포기해 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또 그거 소용없어 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X파트라고 하자.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목록들을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들이민다. 목록을. 왜 안 되는지, 왜 네가 능력 안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나약함 이런 것들이 X파트에 해당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파킨슨이 걸리고 보니까 내가 나약해. 그리고 뭘 하려다 보면 이걸 잡다 보면 툭 깨져 그냥. 그래서 실패할 수 있어. 이 모든 것들,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솔직하게 대면해야 되는 게 질병인 거예요. 암이 왔던, 파킨슨이 왔던, 내가 무슨 증상의 병이 왔던, 병이 찾아오는 순간은 가장 진실해질 수 있는 순간이며 가장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순간이다. 그 말을 해요. 진실해진다. 왜? 상황이 불리할수록, 상황이 나쁠수록, 최악의 상태로 나를 몰아갈수록 그 불리함 앞에 최악의 상태일수록 나는 나 자신과 대면해야 한다. 어떻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X파트라고 하는 아이가 여러분한테 안 돼, 포기해, 불가능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 라고 XXXX를 말할 때 그 악당이 달려와서 당신에게 못한다라고 말할 때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분발할 것인가? 진주 목걸이를 상상해라. 진주 목걸이가 한 알이 떨어졌으면 진주 알이잖아요. 근데 이 한 알 하나를 껴야 진주 목걸이가 될 거 아니에요. 완성할 거 아니야. 우리 불자들로 하자면 염주알을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염주알 한 알 하나를 꿰어야지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분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파킨슨이 걸리고 보니까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를 다 미리 계획을 해야 됐잖아. 이걸 다 진주알 깨듯이 생각하라 이거야. 병이 왔을 때, 몸이 아플 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하면서 한 알 한 알의 염주알, 진주알을 꿰어라. 진주알을 하나씩 깬다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래, 그 진주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난 대단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못나지도 않았어. 이게 진주알 한 알이야. 네. 그래, 난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못나지도 않았어. 그리고 또 뭐야?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기 싫어. 그런데 그렇다고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야. 요 주문이 진주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 난 대단하지 않아.
그렇다고 못나지도 않았어.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기 싫어. 그렇다고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야. 이분이 이거를 진주알처럼 자기가 읊조리면서 하나하나의 행동을 미리미리 예측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자기의 파킨슨병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얘하고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저항하고 싸우고 왜 이런 증상이 나한테 왔어? 옆 사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약을 욕하고 병원을 욕하고 의사를 욕하고 주변을 욕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남을 탓을 하고 이건 어떻게 돼? 전혀 그 증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도파민도 안 나오겠죠. 근데 이분은 스스로 파킨슨 증상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받아들이고 그런 그 받아들인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이런 주문의 말을 만든 거예요. 훌륭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와도 닥쳐온 상황에서 자기 식의 주문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눈을 감아보세요. 자, 눈을 조용히 감고 자신을 먼저 떠올려. 자신을 먼저 떠올리고, 자, 제가 먼저 하면은 선창하면 후창해요. 그래, 난 대단하지 않아. 그렇다고 못나지도 않았어.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기 싫어. 그렇다고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야. 눈 떠보세요. 이 한마디를 하고 나니까 왠지 내 자신이 뭔가를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죠? 그걸 염주하나리라. 이 사람은 진주 목걸이의 진주하나리라 생각하라. 그래서 자기는 매일 하루하루의 일과를 양치질하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물 마시는 거, 밥 먹는 거, 의자 앉는 거, 일어나는 거, 침대에 눕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은 하나하나리 다 진주알인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아침에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도 진주 하나리다. 내가 약을 하나를 잘 찾아 먹는 것도 진주 하나리다. 그리고 내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앉아있는 것도 진주 하나리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 그 어떤 것도 저울질해서 더 높고 낮은 게 없다. 더 좋은 게 있고 더 낮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저울에 달았을 때 이거는 가치 있고 저거는 가치 없어라고 하는 건 없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진주 하나리요. 일어나서 한 걸음 걸으려고 노력했던 발걸음 하나 움직이는 것도 진주 하나리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앉았는 것도 진주 하나리요. 양치질을 하고자 이 행위하는 것도 진주 하나리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진주 하나씩 와서 진주 목걸이를 내가 끼는 삶을 살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파킨슨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저울질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은 다 똑같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고 가치 없는 것은 없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죠? 여러분이 이따 집으로 돌아갈 때 하는 모든 행위도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 그렇죠? 출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건 버스를 타건 지하철을 타건 또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열고 스위치를 올려서 전기 불을 켜건 이 행동 하나하나가 다 진주알이다. 이분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비유지만. 여러분이 절에 오기 위해서 세수하고 뭐 화장하고 옷 하나 갈아입는 것까지도 신발 신는 행위까지 이 모든 게 다 진주알이다. 우리는 다 염주알이다. 하나의 행동도 놓치지 말아라. 그 순간 거기에 있어라. 있는 그대로에 서서 머물러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너의 삶을 연글게 하고 열매 맺게 해주는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무엇은 가치 있는데 무엇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정신병이 걸린 거라는 거죠.
파킨슨이 안 온 사람 중에도 정신 이상자가 많은데 파킨슨이 걸려서 이 몸뚱이 하나를 움직이는 게 그토록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이 몸뚱이 하나 걷는 게 어려운데 이것을 진주하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어때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분 얘기를 빌려서 내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뭔가 인생에 성공한다 할 때 성공이 뭔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최선을 다하는 걸 선택하는 거 그것도 성공 아니고 뿐만 아니라 가장 멋있어 보이는 걸 선택한다. 그것도 성공 아니다. 매 순간, 매 찰나에 나의 행동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낼 수 있는 것을 성공이라 한다. 이게 파킨슨이 오고 이분이 자기 삶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멋지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공 그러면 막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새벽부터 나가서 잠 안 자고 일해야 돈 번다 생각하잖아.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막 그 영양가 있게 먹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성공가도를 달린다. 돈 많이 벌면 성공가도 달린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자기가 파킨슨이 걸리고 보니까 그것을 성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내 발걸음 하나 움직이는 것, 내 손가락 하나 움직여서 물컵 하나 가져오는 것, 응? 내가 침대에 누웠다 일어나는 것,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하나도 건너뛰지 말고 거저먹지 말고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에 심지어 내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 그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진주알을 꿰듯이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성공이더라. 난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분 다큐가 나와서 내가 봤거든요. 그러다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 우리가 결혼하신 분이요, 결혼 안 한 분도 있겠지만 결혼하면 부부의 연을 맺어요. 부부의 연을 맺는 순간은 이미 그때부터 진주 목걸이를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조 하나하나, 진주 목걸이 하나하나를 꿰기 시작하는 게 결혼해서 부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죠. 시작한 관계가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이 서서히 식어갑니다. 담담해지죠. 싫어지거나 미워지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사랑으로 맺어졌던 부부 사이가 어째서 덤덤해지거나 싫어지거나 무감각해지거나 꼴도 보기 싫어지거나 원망하거나 저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었으면 좋겠거나 저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가? 왜 그럴까? 바로 이분의 이야기를 빌려서 내가 해보자면 염주알 하나하나 꿰는 것, 진주알 하나하나 꿰는 것을 건너뛰게 한 거예요. 뭐가 소중한지 뭐가 가치 있는지에 대한 가치관이 뒤집어진 거지. 전도몽상이 온 거예요. 생각 자체가 거꾸로 뒤집힌 거예요. 전도몽상이 뭐예요? 생각이 뒤집어지니까 그건 뭐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완결된 존재를 미리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내는 이래야 돼. 내 남편은 이래야 돼. 프레임을 걸어놓고 프레임 안에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거기 맞춰지나? 안 맞춰지지. 그래서 덤덤해지고 싫어지고 미워지고 원망감이 생기고 탓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사랑은 식어가거든요. 감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부분은 한평생 굉장히 좋은 관계로 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관계는 눈만 마주치면 왼수가 돼. 그래서 눈을 안 봐요. 그렇잖아. 부부가 되는 인연이라는 건 이번 생에 갑자기 와서 부부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갑자기 난데없이 마음에 들어서 부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인구수 중에.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안에서도 하필이면 어느 지역에, 그 동네에, 그 마을에, 아니면 그 회사에 여러 이유와 환경과 조건이 마저 떨어지면서 만나갖고 부부연이 되지요. 그렇죠? 지금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거는 지금 이번 생에 와서 내가 부부의 연을 맺는다. 괴로움도 사랑도 선업이나 악업도 함께 짓고 같이 청산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건 큰 복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큰 악업을 지을 것인지 염주알을 깰 건지 쇠꼬창이를 깰 건지를 만드는 것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서로가 은혜를 주고받기 위해서 만나는 부부가 있어요. 그렇죠?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좋아. 늙어가면서 심지어 자기 아내가 치매가 왔는데도 끝까지 돌보는 남편 있잖아요. 그 아내를 바라보기만 해도 가엾어. 30년, 40년을 자기 아내를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목욕시켜주면서 얼굴 이렇게 보듬으면서 아우 이뻐 이러잖아 남편이. 그죠? 그러면 또 아내는 어린애가 된 것처럼 바보짓을 하고 히 이러고 웃고. 그럼 보셨죠? 그런 부부는 서로 전생사부터 은혜 갚기로 하고 온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는 부부가 있어. 그러니까 은혜를 갚기 위해 오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빚 갚으려고 오는 부부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남녀 사이에 결혼 안 한 사람은 사귈 때 많이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이게. 은혜 갚을래? 빚 갚을래?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돼야 돼.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 앞에 생애. 굳이 비유를 던자면 우리가 인간 몸으로 오기 앞에 생애에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는 경우가 있어. 내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을 때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이번 생엔 계산서 견적서를 갚아야 되는 견적서가 있지. 왜 그런 경우 있죠? 왜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갚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갚으면서 분닥지가 나 그냥. 왜 나만 해야 돼 이래. 나만 해야 돼라고 하는 계산서는 없어요. 왜 나만 해야 돼 하면서도 지가 계속 또 해줘. 싸우면서도 밥 좀 차려줘. 너는 손 없어? 팔 없어? 그래놓고 또 밥상을 차려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다니까. 그게 뭘 빚 갚는 거야 지금. 빚 갚으러. 그래서 부부가 원수가 만나지기도 하고 대보살과 같은 은혜 갚으려고 만나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 관계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면하면 안 돼.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 출발을 하지. 응? 작은 씨앗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복을 쌓기 위해서 만나지는 인연도 있고, 그러니까 나하고 타인이 함께 더 나은 인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복 쌓기 위해서 만나지는 부부는 최상이지요. 그렇잖아. 그런데 업을 갚기 위해서 만난다. 빚 갚으려고 만나는 부부가 있어. 그럴 땐 이거를 자기가 빨리 알아차려야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게 저 사람이 자꾸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 그런데 일방적으로 도와주다가 내 마음이 돌아설 때 있죠. 그거 계산서 끝난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방적으로 막 도와줬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맛있는 밥도 해주고 뭐. 그리고 저 레스토랑에 가면은 가격표를 보고 남편하고 애들은 비싼 거 먹는데 나는 제일 싼 거를 골라. 가격 제일 싼 거를 골라가지고 남들은 다 2만 원, 3만 원 먹는데 나는 10,000원짜리를 골랐어. 그래 놓고 나서 아들한테 나 그거 한 숟갈만 줘볼래? 또 남편한테 나 한 숟갈만 먹어. 엄마가 그거 시켜 먹어. 그럼 금방 여기가 서운해지는 거야. 그까짓 거 한 숟갈 좀 먹자는데 이래잖아. 그까짓 게 아닌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야.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는 뭐야? 살림하는 사람이니까 10,000원을 아껴야 되니까. 그러나 자기는 늘 손해를 보지. 근데 그걸 이제 매번 하다가 울고 불고 뭐 하면서 속상해고 집에 와서 밥은 먹고 왔는데 삐졌어. 오므라이스 하나 먹고 왔는데 꼭 속이 상해. 속이 상해 왔지? 반복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구가 탁 들어오는 거야.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5만 원짜리를 시켜 먹어잖아. 레스토랑 갔는데 남편이 25,000원 시켰는데 자기가 5만 원을 떡 시켜. 이제 이때부터 계산서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전생의 계산이 끝난 거야 이제. 그래서 사랑하네 그걸 도와주다 안 도와주기 시작해. 안 줘. 먹을 것도 안 차려. 네가 냉장고에서 뒤져 먹든지 말든지. 그리고 해외 갈 때 해외 남편 두고 여자가 혼자 가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남편 먹으라고 막 그 꼬리곰탕을 막 고아놓고 간대. 뒤어 먹으라고. 그런데 이제 뭐 계산서가 끝나면 꼬리곰탕을 안 고아놔.
네가 라면을 끓여 먹던 햇반을 사다가 데워 먹던 네 알아 해라. 그리고 해외 가는 경우 이때 이거 들은 말이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남편은 생각해야 돼. 아, 계산서가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건 내 먹고 지 거 지 먹고 이래야 돼. 아시겠죠? 야,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시작점에 불과해. 이건 뭐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것이 인생 전체를 말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콩깍지를 시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감정은 어디서 와? 이 사랑해라는 감정 이거 감정 자체가 꾸미고 끌리는 거고 내가 왠지 모르게 저 사람한테 끌리는 거잖아요. 매력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 환상이 오는 거지. 매력이 오는 순간 저 사람한테 지가 또 덮어 씌워. 환상을 만들어. 그러면 환상을 만드는 순간 어떻게 돼? 이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지. 그럼 여러 호르몬이 나와. 왜? 저 사람을 만나면 막 너무 좋으니까 도파민이 막 나오지. 그 사람만 보면 도파민이 나와. 집에 가서도 그 사람만 생각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도파민 나오지?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 얘는 뭐래? 두근두근하게 설레게 만드는 게 노르에피네프린이야. 이게 뇌에서 나오지. 호르몬이 이제 발광을 하는 거지, 이 안에서. 네. 그리고 토스토테스토론인가 뭐 있어. 내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건 뭐예요? 냄새나 향을 통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매력이 어느 점에 있나 없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봤는데 여기 다리에 있잖아. 허벅지. 아, 허벅지가 아니라 종아리. 남자가 뭐 이렇게 발을 세웠대. 다리를 세웠더니 그 종아리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너무 매력이더래. 그래서 결혼을 했대. 여러분, 이게 바로 누가 하나? 테스토스테론인가 걔가 해. 그 호르몬이. 그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옥시토신이 나오지. 옥시토신은 포옹하고 싶고 뒤에서 안고 앞에서 안고 포옹하지. 포옹을 하는 순간 뭐예요? 포옹을 함과 동시에 뭔가 내가 애착이 느껴지지. 그렇죠? 이럴 때 전부 나오는 게 다 호르몬이지.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호르몬의 작용이야. 근데 호르몬의 작용이 나이가 들면 나와 안 나와? 줄어들죠.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갱년기가 오고. 그런데 남자는 별로 안 주나 봐. 여자는 호르몬이 줄기 시작을 해서 근데 남성의 경우는 외래 이상한 호르몬이 나와.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눈물을 흘리고 외로워하고 옆에 붙어있고 싶어하고 그쵸? 혼자 못 있어 해. 근데 여자는 어떻게 돼? 갑자기 남자 호르몬이 나오면서 당당하게 난 혼자 있을 것이다. 너는 나가거라. 왜 맨날 집구석에만 있는 것이냐. 나는 네 꼴만 안 보면 살겠다. 막 이런다며. 그쵸? 이게 누가 한다? 인간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한다. 근데 이 사랑을 느낄 때 나오는 이 감정 호르몬은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말 해드리고 싶은 거야. 감정은 변한다. 처음에는 콩깍지 씌워서 끌렸어. 하트를 보고도 끌렸어, 종아리에. 그치? 그리고 왜 뭐 그러대, 뭐 너무 사랑에 콩깍지가 씌었을 적에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여자가 여기 막 짜장면을 막 범벅을 해서 발라놓는데 그게 뽀뽀를 해주고 싶을 만큼 아름답대.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결혼을 했대요. 이게 뭐가 호르몬이 한다고. 그런데 이제 호르몬이 줄기 시작하지. 그러면 여기 붙였지? 세상 더러워 보이는 거야. 추접고 더럽고. 그러니까 그냥 밖으로만 나가고만 싶어. 그런데 이쁜 여자가 길을 지나가 거기에 눈이 헷가닥 가는 거지. 남편들도 그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의 욕망이 있잖아. 이 욕망이 아직 계산서가 안 떨어진 남자들이 많은 거야. 여자고 남자고. 그렇죠? 이거 계산서 떨어져야 욕망으로부터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식욕, 성욕, 재물욕, 욕망 있잖아. 이런 욕망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여러 생 동안에 수행해봤어야 돼.
그 마음 다스리는 공부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 생에 와서 수면욕, 재물욕, 성욕, 식욕, 또 무슨 욕 있어? 오욕 중에. 명예욕. 그렇잖아요? 이러한 욕망들이 사람의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욕망을 띄어내는 게 경험해서 계산서 끝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남자 중에도 그 계산서가 유난히 안 떨어진 남자 많잖아. 아인슈타인도 얼마나 많은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호르몬의 열정도 때가 되면 바꿔야 된다. 그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차원이 도약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까 그 파킨슨 걸렸다는 그분, 그 선생님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파킨슨이 걸리고 보니 모든 이런 욕망에 대한 게 다 올스톱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무슨 성욕을 일으키겠습니까? 병이 왔는데. 나이가 때가 돼서 이제 들기 시작하면 아이를 낳아야 될 때에 아이를 낳는 시기에 맞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중년기, 중장년기가 되고 이러면 이제 호르몬이 줄어들잖아. 줄어드는 게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그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걸 갖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욕망도 줄어들고 식욕도 좀 줄이고 다 조금씩 줄여가야지. 적당하게. 알맞게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자가 여자다워지고 싶어하고 막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거, 남자가 막 남성스러워져야 된다는 거,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워지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한때의 어떤 시기지. 그 다음엔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계단 하나 올라서서 층위가 바뀌어야 돼. 의식 수준의 층위가 달라져야 된다. 왜? 이 세계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사랑하고 애 낳고 아이 키우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거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의 일부분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필요한 일부분이야. 근데 그것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인생 전반적으로 다 가라?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누가 보내줘서 짧은 영상 하나 봤는데 부부가 김밥집을 운영하시더라고요. 조그마한 가게에서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아주 깔끔하게 김밥을 싸. 그래서 그날 쌓는 김밥을 다 팔아요. 김밥 장사를 하는데 저녁에 7시 반인가 몇 시까지 8시가 되기 전에 문을 닫아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와서 하고. 문 닫고 난 다음에 부부가 가게 불을 딱 끄고 어딜 가느냐면 거기서부터 가까운 20분 거리인 어디에 명상을 하는 명상센터가 있더라고요. 두 분이 거길 가. 처음에는 남편만 갔대요. 아내는 별로 따르질 않아서. 그래서 남편만 가기 시작을 해서 30분씩 그 명상센터에 앉아서 딱 그날 하루 일과를 돌아보고 조용히 명상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하고 샤워를 하고 간단히 뭐 좀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잔대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면 또 가볍대요. 그게 일과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부부가 같이 하게 됐어. 그래서 부부가 같이 명상실을 가. 그래서 명상실이 조그만한데 아주 이뻐요. 그 두 분이 가서 다 앉아서 명상하는 모습을 보여줘. 한 30분인가 1시간이 채 안 돼요. 3, 40분 명상을 딱 하고 두 분이 집에 돌아와. 그러니까 너무나 다정하게 서로를 위해 주는 거야.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해 주는 거지. 그렇죠? 부부가 꼭 취미가 같으라는 법은 없어요. 취미가 같다라고 하는 것도 단계가 사실은 아래 단계예요. 취미가 같으면 좋기는 하죠. 예, 여행 같이 다니고 뭐를 하든 레저 활동하든 뭐를 하든. 그러나 그것으로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취미를 넘어서서 설령 부부가 취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내는 방콕인데 집에만 있는 방콕인데 남편은 내 나돌아다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부부 사이가 서로 나이 들어가면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뭐냐? 나는 나 좋아하는 걸 인정해주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좋아하는 걸 인정하라. 부부가 함께 못한다고 칭얼댈 필요는 없다. 서로의 취미가 다른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가운데서 대화를 나눠. 오늘 집에 있으면서 뭐 했어? 나갔다 온 사람이 물어볼 수 있잖아.
뭐 별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집에 있다가 내가 무슨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정 목사님 무슨 법문하는 걸 들었어. 근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오더라. 나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되게 나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럼 남편이 또 외부에 막 뭐 스포츠를 했던 뭘 하고 돌아왔어. 당신은 어땠어? 라고 말을 하면 나 오늘 밖에 나갔는데 날씨도 쾌청하고 너무 좋았어. 아주 기분 좋더라.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 먹었는데 당신 생각 많이 났어. 대화가 되지. 이것이 부부 사이에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다시 제2단계 층위가 바뀌는 사랑법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감정적으로 몸이 끌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그 다음에는 정신적 세계로 층위가 바뀌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취미가 다르지만 인정해주고, 너는 왜 맨날 방에만 있니? 또 아니면 너는 어떻게 맨날 그러고 끄직대고 나가니?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그럴 수가? 너는 가정에 관심도 없니? 내가 집에서 노니? 빨래 빨지, 살림하지, 뭐 하지 이래요. 그 뭐 대단한 저거라고. 나가면 되잖아, 지도. 그치? 이런 걸로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 항우하고 유방 이야기 아시죠? 초한지 보셨어요? 예, 초한지. 초나라, 한나라, 그치? 그 유방과 항우는 어때? 부잣집 아들이잖아. 아주 집안도 좋고, 키도 크고, 뭐 1m 85였대나 얼마였대? 그 당시에 1m 85니까 뭐 장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그냥 막 인물도 잘났는 데다가, 막 체구도 큰 데다가, 막 키도 큰 데다가, 집안도 좋은 데다.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항우는. 힘도 장사인데다가, 항우 장사. 뭐 완벽한 거야 그냥. 그런데 유방은 어때요? 유방은 집도 평범해. 잘 살지도 못해. 뭐 키도 그저 그만해. 뭐 별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딱 이 두 사람이 다른 차이점이 하나야. 뭐게? 하나가 차이점인데, 항우는 부하들에게 뭐를 질문을 하면 부하들한테 야, 너희들 지금 내가 내는 의견 어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 근데 항우는 그렇게 묻는데 유방은 너희들의 생각은 어떻느냐라고 물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유방이 훨씬 위였던 거지. 네. 아시겠어요? 그 초한지가 그래서 사면초가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항우가 결국은 지가 이길 줄 아는데 항복하고, 그러니까 초나라 사람이 가운데 낑겨 있고 한나라가 삥 둘러싸갖고 그냥 초나라의 노래가 막 나오니까 그냥 다 초나라 사람들의 군인들이 다 전의를 상실한 거 아니야. 집에 가고 싶어. 애도 보고 싶고 마누라도 보고 싶고 고향도 가고 싶고 이러니까 뭐 전쟁을 할 힘이 없는 거지. 그 전의를 상실해서 그냥 다 망했기 때문에 사면초가가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에 항우가 좋아했던 여자가 누구야? 우희잖아. 그지? 우희를 얼마나 사랑했어.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항우가 타던 말 있잖아, 말. 응? 그 명마 있지, 명마. 그래서 이제 명마한테다가 우희를 태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희를 살려보내야 되니까 명마한테 우희를 태워가지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이 여자를 이제 보내려고 말한테 얘기를 하잖아. 우희만큼은 네가 피신을 시켜달라. 근데 말을 안 듣잖아. 왜 안 듣게? 주인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지. 주인이 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뭐 항우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희만 살려보내려고 하는데 말이 안 가는 거지. 주인이 안 움직이니까. 그걸 그래서 명마라 그러지.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우희가 스스로 단도를 빼갖고 자결하잖아. 갑자기 초한지 얘기를 했네. 그거 얘기하자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은 항우식으로 대화를 해야 돼? 아니면 유방식으로 해야 돼? 그렇지. 유방식으로 서로 대화를 해서 당신 생각은 어때? 또 아이들한테도 너의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야. 내 생각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 어떻게 들려? 이러다가 망했다는 거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부부 사이에
파킨슨이든 뭐든 그 여타의 어떤 질병이 오는 관계가 있더라도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마음을 나눌 때 그 사람의 그 삶에 자기가 원하는 걸 인정해주고 이 사람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뭘 했는지 듣고 의견을 묻고 서로 이래가면 대화하고 그렇잖아? 대화 나누면 서로 하루에 15분만 마주봐도 도파민이 나온대. 근데 15분 안 보시잖아. 15초도 보기 싫어요. 그래 안 그래? 자 일단 옆에 사람 한 번만 쳐다봐. 자 옆에 사람 한 번만 둘둘 마주봐. 여기도 스님들도 둘둘 마주봐. 마주봤어요? 눈을 좀 보고 있어봐 한 번만. 잠깐만 보고 있어. 30초만. 자 보고 있어봐. 그 사람을 보니까 달라 보이죠? 어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안 봐. 누가 왔다 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안 좋은 것만 쳐다보면 안 되지. 그렇죠? 서로 바라보라 이거야. 30초를 허용하셔라. 내가 더도 안 바랄게. 15분도 필요 없다. 15초만 봐. 15초만 봐도 도파민 나온다. 도파민이 나오면 파킨슨을 예방할 수 있다. 아시겠죠? 법문 마치겠습니다.